법원은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원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치료 노력에는 단순히 열심히 치료받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의뢰인은 마약구매 혐의로 수사를 받자마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즉시 단약 치료를 시작했고, 진단서와 재활 프로그램 이수 증명, 약물 검사 음성 결과 등 꾸준히 준비를 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환 박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류 사건 피의자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고려해야 할 양형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도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비와 전략을 세운다면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3가지 핵심 포인트로 나누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유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소극적 가담, 자발적 치료 의지, 초범, 수사 협조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경 요소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범, 치료 노력, 진지한 반성 같은 일반적인 감경 요소는 물론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에서는 이것만으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반면 특별 감경 요소는 다릅니다. 권고 형량 범위 자체를 한 단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무상 가장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요한 수사 협조입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요한 수사 협조란 자신의 사건보다 죄질이 더 무겁거나 범행 규모가 큰 마약류 범죄 관련자 정보를 제공하여 검거나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핵심은 구체성과 실질적 기여입니다. 막연한 진술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 8차례 알선, 케타민 매매 1회 알선, 합성 마약 2차례 투약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항소심에서는 3명의 마약사범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로 검거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징역 2년으로 무려 1년이나 감경을 받았습니다. 효과적인 수사 협조를 위해서는 공범이나 상선이 정확한 신원, 거래 장소와 시간, 마약 입수 경로, 거래 방식, 은신처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그 정보로 실제 추가 검거에 성공해야만 중요한 수사 협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없이 무작정 협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적을 세우겠다면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가 수사기관이 몰랐던 자신의 다른 범죄까지 드러나 더 중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 협조는 반드시 변호사와 전략을 세워 본인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수사 협조는 마약류 사건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치료 노력입니다. 마약류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38.2%, 재복용률은 45.8%로 일반 범죄의 2배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원합니다. 양형 기준에서도 마약 중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감경 요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치료 노력에는 단순히 열심히 치료받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먼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치료 필요성 소견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재활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이수증명서를 받으며 한국마약특치운동본부 같은 곳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비용 납부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 약물 검사 결과 음성, 자조 모임 참여 기록, 가족의 감독 계획서 등으로 지속적인 단약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의뢰인은 마약 구매 혐의로 수사를 받자마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즉시 단약 치료를 시작했고, 진단서와 재활 프로그램 이수 증명, 약물 검사 음성 결과 등 꾸준히 준비를 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이어서 초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처벌 전략 없음, 즉 초범은 실형 등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최근 5년간 마약사범 4,772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재범 시 징역형 선고율이 초범보다 마약, 향정사범은 3.6배, 대마사범은 5.8배나 높았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판결 58건 중 집행유예를 받은 39명 중 36명이 초범 단순 투약자였습니다. 다만 초범이라고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필로폰 같은 중독성 강한 마약을 반복 투약하거나 판매나 운반책으로 가담하거나 조직적 유통에 관여한 경우 초범이어도 죄질의 중대성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반책으로 10일만 가담한 초범도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재범의 경우는 양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동정정과가 있으면 법원이 이미 관용을 경험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평가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사라집니다. 따라서 초범일 때 치료 노력과 수사 협조를 결합하여 실형을 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형량 감경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아 초범도 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피해자가 불필요한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다툴지 전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면서 치료 이수 증명, 반성문, 탄원서 등 수사 단계부터 제출하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법무법인 대환마약팀은 수사 협조 전략 수립부터 치료 프로그램 연계, 양형자료 준비, 재판부 설득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양형 전략을 통해 다수의 마약류 사건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중형을 가벼운 실형으로 이끌어낸 성공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다수의 마약류 사건을 수행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공판까지 각 단계별로 최적화된 전략을 구사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수단은 중요한 수사 협조입니다. 형량 범위 자체를 한 단계 낮춰주는 효과가 있으나 반드시 변호사와 전략을 세워 진행해야 합니다. 치료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진단서, 재활 프로그램 이수 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거로 재범 방지 의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초범일 때가 기회입니다. 재범 시 징역형 선고율이 크게 높아지므로 초범일 때 치료 노력과 수사 협조를 결합하여 실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모든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화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